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오늘 여러분 덕분에 이제 감정평가사 요약 강의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요약서가 아니라 따로 안 열렸을걸요? 예, 따로 안 열렸던 것 같은데. 자, 올해 여러분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교재가 해마다 나오는데 올해는 해마다 내는 걸 조금 배제하고, 물론 책은 다 나갔어요. 책은 다 나가가지고 지금 다시 몇 번에 걸쳐서 인쇄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재 거기에다가 추록을 내서 여러분들 좀 진행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해마다 교재 사시는 불편함도 또 있으시다고 하셔서 올해는 좀 방향성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정어표, 정어표 한 장, 요거 좀 바꿔주시고요. 은근히 있더라고요. 은근히. 그러니까 이제 뭐 OX 잘못된 거라든지 빠진 거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좀 넣어야 될 거,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는 조금 잘못 나왔습니다. 자, 원래 이게 B5로 나와서 오려 붙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려 붙일 수 있도록 추록을 낸 건데요. 지금 이 추록도 지금 보니까 단면으로 안 나오고 양면으로 나왔죠? 오려 붙이시기 힘드시게. 내일 이거는 제가 학원에다가 파일을 보낼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B5로 출력해달라고 얘기를 할게요. 단면으로. 제가 깜빡 잊고 B5 단면이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때만 늘 항상 뽑는 대로 A4에 뽑았네요. 좀 크죠, 여러분들? 이걸 B5로 뽑으면 아마 오려 붙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나오실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제가 내일 학원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5가 아니구나, 이게. 제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추록이 나오니까 추록 좀 확인해 주시고, 빠져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약서는 작년도 요약서, 작년도 요약서 가지신 분들은 올해는 교재를 사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객관식 문제집은 여러분 새로 나옵니다. 새로 이제 상당히 보완이 돼서, 새로 보완된다는 게 다른 직렬,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줄여서 산인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산인공이라고 부르는데, 산인공에 있는 다른 시험 기출문제, 민총하고 물권을 좀 대폭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객관식은 새로 나옵니다. 작년도에 요약서도 그렇고 객관식도 그렇고 다 팔렸어요. 다 팔려가지고 올해 새로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추록을 내자 그냥, 그렇게 해서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약서 강의를 8회 걸쳐서 들어가는데, 자, 8회 동안에 여러분 이걸 다 끝낼 겁니다. 다 끝내는데, 보통 이제 민총이 한 3과 2분의 1, 이 정도 되고, 물건이 한 4와 2분의 1, 이 정도 이렇게 배정을 싣고 있죠. 근데 이제 배정을 싣고 있는데, 항상 보게 되면 보강이 한 번씩 들어갔는데, 올해는 보강 없이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올해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추가된 부분까지 해가지고 자, 이제 요약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항상 요약서 정리를 할 때 가장 먼저 해드리는 게 유효하고 무효, 이쪽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효, 무효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개념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임의규정하고 강행규정의 개념이죠. 규정성이 강행규정이고 임의규정이냐, 요거와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규정에 써져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약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약정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규정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반대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과 반대되는 약정. 그때 임의규정이다 라고 하면 그 약정은 유효가 되는 거고, 강행규정이다 그러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어지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먼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딱 보셨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게 여러분 뭐가 보이시죠? 당사자 간에 반대되는 약정이었죠? 약정. 자, 여러분 약정이 딱 하는 순간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거 의사표시네 이거. 자, 의사표시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첫 번째는 자기하고, 의사표시를 직접 하는 자기하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부자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다시 여러분 뭡니까? 명시적과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부작위의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이런 첫째, 우리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약속이 뭐죠? 의사표시라는 것은 방법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사전, 사후 다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약속 첫 번째 명시, 아이고 좋죠. 두 번째 묵시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 미리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후,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면, 예, 종이로 글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구두, 말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사표시에는 예, 제한이 없다.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뭐가? 방법이. 자, 저랑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의사표시는 명시, 묵시, 사전, 사후, 서면, 구두 가능해서 따라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명시, 시험에 안 나오죠. 너무 명확하니까. 묵시, 자, 시험에 나옵니다. 특정 행위가 어떤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가? 의사 포함. 어떤 경우에는 추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추인 거절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행위의 의사 포함을 파악하시는 게 묵시적 의사표시고 부작위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도 의사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에 따라 설명 의무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불이행했더라. 그러면 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되더라.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불이행했을 때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여러분 의사표시가 아니죠. 예,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인트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니까 여기 이 의사표시는 여러분 뭐를 꼭 따라온다?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 의사표시는 다시 말해서 약정은 유효이냐,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느냐, 무효이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서부터 저랑 같이 유효하고 무효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전체 지우고요. 유효, 무효를 정리할게요. 자, 그럼 유효, 무효를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서 이 의사표시가 유효, 무효가 됐다. 그러면, 자, 여기 유효, 무효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유효하고 무효 중에서 일단 유동적인 유효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확정적인 유효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렇게 싹 생략을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유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확정적인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여러분 유동적인 무효입니다.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여기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정적인 무효죠. 자, 요렇게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눠지는 거죠. 자, 우리 유동적인 유효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이 유동적인 유효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유효다. 일단 유효. 자, 일단 유효지만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고 예, 이러한 선택도 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럼 유동적인 유효는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취소 사유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착오. 자, 세 번째, 사기. 네 번째, 강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됐었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유동적 유효 사유 네 가지 일단 유효가 되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있습니다. 자,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 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유동적인 유효니까 일단 유효인데 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취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취소. 자, 그래서 취소. 자, 취소는 유효인 동네에서 무효인 동네로 넘어갈 때 뭐 하더라? 소급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었죠.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일단 유동적 유효인 행위가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뭐가 되더라? 무효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유동적인 유효에서 확정적 유효로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추인이라고 하더라. 자, 그런데 이것이 사전 동의, 부모로부터 미리 동의를 얻는다. 자, 동의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이미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도 쓰더라? 추인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동의하고 추인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추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전 동의, 사후 추인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하게는 맞는데, 자, 소수의 견해가 기출이 되죠. 계속 뭐예요? 동의도 의사표시니까 사전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더라? 사후도 가능하더라. 자, 추인도 사후가 되지만 의사표시니까 사전도 가능하더라. 예, 그렇게 해서 별반 구별하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기출을 내고 계시니까, 자,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딱 됐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취소가 확정적 무효로 만드는 이 취소가 상대방이 하는 경우도 있죠. 상대방. 자, 상대방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뭐라고 부른다? 철회나 거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 보호 부분은, 자,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이렇게 해볼게요. 상대방 보호는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확답에 대한 촉구, 요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어떻게 할래? 하고 확답에 대한 촉구를 하죠. 확답 촉구. 여러분, 확답을 촉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답을 해주길 원하는 거죠. 어떤 답? 추인하겠다, 동의하겠다, 또는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답을 촉구하는데, 자, 확답을 촉구했는데 답이 없더라. 답이 없더라. 확답을 촉구해서 물어봤는데 답이 없더라. 답이 없으면 여러분 결론은 항상 뭐라고요? 현상 유지. 자, 물었는데 답이 없더라. 현상 유지. 현상 유지는 여러분 그러면 유효인 동네에서 계속 유효인 동네로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로 한 것으로 본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 보호 규정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철회나 거절권이 있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여기 취소 대신에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은.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여러분 거절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렇게 해서 똑같이 되는 것이고,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 자, 그러면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취소권이 없어지니까 요걸 행사 못하니까 항상 그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확정적 유효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 보호 세 가지까지 전부 다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유동적인 유효가 확정적 유효가 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누차 얘기를 하고 있죠. 뭐하고 뭐가 생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드디어 생긴다. 그래서 채권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채무자가 생기게 됩니다. 왜? 계약이 유효가 됐으니까 받을 사람과 채권자와 줄 사람, 채무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못한다. 그럼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른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부른다. 불이행.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 자,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또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강제이행을 들어갈 수 있어요. 강제이행. 여러분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가서 강제로 뺏어야 돼요, 안 뺏어야 돼요? 뺏어 와야 되겠죠? 예, 강제이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더 뭐냐면은, 야, 나 너 정말 뵈기 싫다. 그래서 너 안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강제이행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이행을 안 하니까 가서 뺏어오는 걸 강제이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강제이행이 아니라 뵈기 싫어서 다시는 안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해지죠. 자, 그럼 요렇게까지 딱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요런 식으로 여러분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제대로 이행을 했다면, 자, 이행을 했다면입니다. 이행을 했어요, 이행.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을 했다면, 채무를 이행했죠? 여러분, 요건 불이행이에요, 불이행.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여러분들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했어요. 자, 이행을 했으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겠죠? 채권 채무자 관계에서 이행을 했으니까 이제 뭐까지 해야 되겠다?
물권행위까지 해야 되겠다. 그쵸? 자, 이제 물권행위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았다. 그러면 그 채무자가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 뭐까지? 등기까지. 동산을 팔았다. 그럼 여러분 뭐까지? 인도까지. 점유의 인도까지. 등기와 그 다음에 인도.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죠. 부동산과 동산. 자, 그럼 물권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부분이 여러분 부동산의 경우에는 나눠 써야 되겠네요.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그쵸? 그 다음에 동산에 관해서는 인도. 여기까지 딱 맞춰야만 제대로 된 이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물권행위라는 것은 여러분 쭉 여기 전체가 다 그럼 다 뭐예요? 다 채권행위인데 물권행위라는 것은 요만큼, 여기 요만큼. 여기 있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아이고 물권이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등기하고 인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감정평가사 강의한 지가 이제 벌써 한 5년차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강의할 때에는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세하게 이걸 다시 기본 강의를 좀 약간 기본 강의를 좀 섞듯이 해가지고 굉장히 꼼꼼히 해드렸는데 자 이제는 이제 그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쭉 정리하실 수 있도록 좀 진도 있게 속도감 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유동적 무효 갈게요. 유동적 무효. 자, 유동적 무효를 가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이 일단 무효라고 부릅니다. 일단 무효. 좋아요. 일단 무효. 자, 일단 무효가 되는 행위도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자, 무권리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효. 무권리자고요. 자, 두 번째, 무권대리 나옵니다. 무권대리. 자, 세 번째,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 나오고 자, 네 번째가 여러분 소집 절차의 하자입니다. 소집 절차의 하자. 소집 절차의 하자.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거하고 무권대리하고 토지거래가 압도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자, 이제 갈까요? 자, 유동적 무효도 마찬가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유동적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일로 가는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선택을 하나 할 수 있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선택을 하나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추인이라고 부르죠. 추인. 자, 그래서 이것도 무권 대리인이 일정한 행위를 하고 나면 사후에 추인하는 겁니다. 사후. 뭐 그럼 동의가 나왔나? 그럼 뭐 동의가 나오면 유권대리가 되니까 특별하게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 자 그러면 유동적인 무효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을 우리가 추인 거절이라고 부르죠. 추인 거절. 예, 이렇게 됩니다. 추인을 거절하겠다. 취소가 아니에요. 추인 거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허가의 경우에는 추인이란 말 대신에 뭐를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쓰죠. 자, 추인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허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허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추인 거절 대신에 뭐가 나오겠어요? 허가를 받지 못했다? 불허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은 자, 불허가가 되게 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럼 여러분 뭐가 나온다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나오는데 자, 부당이득 반환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이 나오는데 우리 공부했었죠? 자,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대신에 뭐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잠깐 보시게 되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었죠. 자, 매매 계약을 자, 일단 유효였는데 자, 그래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부동산은 을은 갑한테 돈을 줬었다. 그러면 일단 유효인데 자, 이것이 취소가 됐다.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을 때 이쪽은 유인성. 소유권이 다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예, 소유권 돌아오죠.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돼 있지만 일단은 소유권은 계약을 취소하는 순간 당연히 돌아온다.
자, 돈.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돈 사이의 관계, 요거는 유인성, 무인성? 무인성. 예, 유동성이니까 무인성이니까 소유권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소유권은 이 갑이 가지고요, 돈에 대해서도. 그래서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예요. 자, 을은 자신의 권리를 돌려받기 위해서 뭘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의 등기를 돌려받기 위해서 무슨 권리를 행사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을이 주고하는 것은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자,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금전을 줬던 경우 금전 제공자, 걔는 부당이득 반환이고요. 물건 제공자가 있겠죠. 물건 제공자. 물건 제공자는 여러분 뭐예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안 했던 건데, 지금까지 이걸 안 했었어요. 요렇게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물권을 좀 어려워하시니까 물권만 따로 떼놔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방법을 바꿨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갔다. 저도 강의한 지 한 5년 됐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사법시험에서 설명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동안은 왜 안 했느냐? 뭐라 그럴까? 지금 물권이라는 것을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좀 적응 시간이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부분을 딱 보시니까 아이고 뭡니까? 채권이네. 그쵸?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부당이득 반환이고, 그 다음에 물건 제공 뭐예요? 물건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 을은 무조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을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있다. 나도 돈 들였다, 물건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물건으로부터 생긴 과실도 돌려줘야 되느냐, 물건이 멸실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물건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응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자, 회복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은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해서 나 비용 들인 거 돌려달라. 그 다음에 내 과실도 내 너한테 못 돌려주겠다, 돌려주겠다.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얼마만큼 배상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건을 받은 사람이다. 물건 받은 자. 물건 제공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물건 받은 자. 자, 그럼 이제 을이 돌려주는 건 그렇게 돌려주는 거 치고, 그 다음에 을이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 반환은 다시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은 먼저 부당이득 반환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부당이득 반환이 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불법 원인급여라고,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요거는 여러분들 반환을 못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여러분 뭘로 이제 가야 되겠어요?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거죠. 그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했을 때 원칙, 그 다음에 예외 1, 예외 2, 이게 나눠지는데, 보통 예외 2는 우리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원칙은 선의의 경우에는 자, 현존 이익 반환입니다. 자, 두 번째, 악의의 경우에는 받은 이익의 이자의 손해배상입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자, 그럼 예외 1은 뭐냐면 선악을 불문하고,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여러분 현존이익 반환입니다. 예, 뭐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자, 이건 유추적용이죠. 의사무능력자는 유추적용, 유추적용입니다. 이거는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외 2가 뭐냐면은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이자의
손해배상. 이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이제 예외 2입니다. 요게 이제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해제죠, 해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어이구 해제죠. 해제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여러분 소급해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소급. 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소급하죠. 소급.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부분은 이제 우리 시험엔 안 나오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확정이 된 부분이 계약이 해지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민법 책을 읽어보시면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얘기한 게 이겁니다. 야, 확정이 돼 있잖니? 확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장래적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거 확정이 무효니까 이거는 이 계약은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앞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다. 소급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견해가 하나 있으시고 아니다. 민법 조문을 봐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더라.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급하기 때문에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법 조문을 보니까 소급이라고 써있더라. 그래서 소급된다.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이제 판례는 조문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소급된다. 그래서 이게 소급입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이 견해 대립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여긴 견해 대립이 없어요. 당연히. 유동적이니까. 네, 그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또 물어봐야 되겠죠? 자, 쭉 정리가 되셨고, 그럼 일단 무효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확답을 촉구해야 됩니다. 확답 촉구.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추인하실 거예요? 추인 거절하실 거예요? 확답을 촉구했어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여러분 결론은 항상 뭐라고요? 현상 유지죠. 자, 현상 유지니까, 어이구, 무효인 상태를 쭉 유지하겠다는 거죠? 자, 뭐 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무권대리에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다 보셨고요. 부당이득 반환까지 쭉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여기 부분 빠졌습니다. 여기. 유효인지 무효인지 전혀 상관이 없는, 자, 다시 한번 유효인지 무효인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래서 유효이든 무효이든 그걸 가리지 않겠다. 우리는 뭐를 가린다? 그냥 우리의 요건을 충실히 갖췄는지만 따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요건을 갖추는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행위라고 부릅니다. 불법행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불법행위는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올해 정말 자세히 알려드리는데, 불법행위는 다시 자연인의 불법행위와 그 다음에 무슨 불법행위가 있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있죠. 자연인의 불법행위는 두 문자가 고위손, 요거 있어요. 고위손. 법인의 불법행위는 일단 고위손을 갖추고 대표기관 행위일 것, 직무상 외형적으로 직무행위일 것, 그쵸?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자연인의 불법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가장 크게 정리를 하셨는데, 자,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물권법이 나오긴 하죠. 어디? 요만큼. 요만큼 나오면 되고. 이거예요, 요거. 요게 이제 물권입니다. 이거 물권. 그쵸? 여기만 물권이에요. 물권, 그럼 요거 빼고 제가 저쪽에 있는 자 부동산 등기 동산의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 요청 요건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요거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다 채권이고 다 채권. 다 채권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다 채권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하나 안 본 게 있어요. 하나 안 본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추인입니다.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요거 아직 안 보셨어요. 그러면 요쪽 부분을 이제 다 쓰셨으니까 요쪽 부분 좀 지우고, 자, 이쪽 부분 쑥 좀 지우고요. 자, 우리가 추인이, 자, 추인이 여기 좀 있거든요. 자, 그럼 추인 좀 볼게요. 자, 뭐냐면 여기 추인이 하나 있어요. 여기 추인이 하나 있고, 하나.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에서 추인하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여기 추인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확정적 무효에서 추인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추인은 원칙적인 모습은 추인에도 효력이 없다. 추인에도 효력이 전혀 없죠.
추인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왜? 확정적이니까. 그런데 알고서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새로운 법률행위. 자, 이렇게 얘기하는 추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외적으로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알고서 해도 여러분 효력이 없다. 자,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이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뭡니까? 바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자,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추인, 아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추인.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번째 추인. 이렇게 총 추인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 유동적 유효의 추인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소급 안 한다. 두 번째 추인은,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나 토지거래 허가같이 추인이나 허가를 받으면 여러분 소급한다. 그래서 여기는 소급이 돼요. 소급. 자, 2번 추인은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3번 추인 여러분 알고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본다. 새로운이란 얘기는 앞으로 새롭게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 소급 안 합니다. 장래여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서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소급을 인정하는 추인은 뭐밖에 없더라? 유동적 무효의 추인밖에 없더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하게 되면 확정적 유효가 되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봐서 새로운 법률행위는 그럼 여러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새로운 법률행위는 그냥 유효가 되겠죠. 확정적 유효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새로운 법률행위는 자,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 이 경우는 추인해도 알고서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게 여전히 무효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2번하고 4번이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던 유효와 무효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요약서 7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법원부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7페이지의 요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약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쪽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설명을 많이 드릴 것도 사실은 없고. 자, 그리고 7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민법의 법원, 그 다음에 물권법의 법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법의 법원, 물권법의 법원. 자, 읽어보시게 되면 민법의 법원은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밑에 B번에 가시게 되면 법률에 대해서 관습법은 무슨 효력밖에 인정이 안 됩니까? 열후적 보충적 효력입니다. 이게 관습법이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효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권법의 법은 보시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에는 임의로 창시하지 못한다. 법률 또는 관습법. 여러분 동등하게 놨죠. 동등하게. 그래서 B번 가시게 되면 법률에 대한 변경적 효력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은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입증 책임에 가셔가지고 입증 책임. 자, 입증 책임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자, 법원이 직권 판단하는 게 관습법이고, 사실인 관습은 뭐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둘 다 맞는 얘기다. 이 정도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판례, 관습법을 인정한 판례하고 관습법을 부정한 판례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넘기시지요.